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난실에서 뵙습니다. 아, 일기를 보니까요. 이번 주 금, 토, 일 아주 센 추위가 와요. 중부지방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를 제가 찾아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도 이렇게 제가 봤을 적에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온도가 서서히 그대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다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는 이런 얼마까지는 그렇게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다음 주에도 포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번 주 금토일이겠죠. 금토일을 어, 그대로 온도를 내림 온도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실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요. 난실을 아주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온도를 잡죠. 외기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희석해서 그 난실 온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열풍기라든가 아니면 보일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전열기나 이렇게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다 이제 난실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람도 직접 닿는 게 그닥 좋은 게 아니고 찬바람 닿는 건 더욱더 아니거든요. 자, 요거를 잘 컨트롤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곳이냐면요. 온도가 확 내려가면 어느 정도 따라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확 올라가면 또 그대로 올라가는 이때 난초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면역력도 예를 들어 강하고 잘 키워져서 충분히 영양 상태가 좋으면 잘 버티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바로 그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상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냉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온도 폭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10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난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15도 정도 벌어지면 냉해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이 난실 온도에서 예를 들어 10도인데 또는 15도인데 외기 온도가 햇빛이 좋은 날은 3도, 4도만 돼도 개폐가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찬바람이 쑥 들어오죠. 그 쑥 들어온 찬바람이 난입에 곧바로 닿으면은 기공을 열었던 것이 빠른 속도로 닫혀요. 이게 반복이 되면 그쪽에 면역력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곰팡이균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입에 나타나는 특징이 매번 다르죠.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곰팡이균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궤저 증상, 우리가 이제 세포가 파괴돼서 죽었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증상이 헬기가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필 요 위로 지나가요. 저희 지역은 훈련장이 많아요. 헬기 그렇지, 전투기 그렇지, 폭격장이 있지, 사격장이 있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이 해안이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비행기 소리가, 비행기 소리도 예지가는 말아요. 좀 전에 지나간 건 카모프 헬기 같아요. 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이제 곰팡이균이 침투를 해서 궤저 증상이 나타나는 그 병반이 차이점이 있다, 좀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요건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시기에 곰팡이 밀도가 어떤 게 더 높으냐에 따라서 침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건 아닙니다. 매번 경험 바탕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러나 거의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중요한 건 예방이죠.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방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찬바람이 딱 들어와서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통 짧게는 일주일 후에, 길게는 몇 달 후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환경적인 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약을 쳐야 되느냐, 또 요 문제가 있죠. 작물 보호제를 뭐를 쳐야 되는지를 반드시 여쭤보시죠. 근데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예,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는 어차피 소실이 되니까 잘라내시고, 예를 들어 톱신 페스트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냥 직접 바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제가 맨날 이름을 까먹는데, 오티바,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거를 원액을 직접 그 자른 부위만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톱신 페스트를 주로 이제 이렇게 바르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그 자리에서 누렁잎이 약 한 5mm에서 1cm 정도 만들고 멈춰요. 예, 그 입은 이미는 이제 한번 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이 식물은 재생이 안 돼요. 이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료를 해보면 새 살이 돋는다 그러죠. 세포들이 나와서 거기를 거의 뭐 약간 자국만 남고 이게 복원이 되는데, 식물은 그분이 완전히 소실이 되는 거죠. 죽은 세포가 되살려지지는 않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냉해를 막을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재작년에는 좀 덜했고 작년에 굉장히 심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심할 거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연에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밖에 나가면, 제가 또 그 관리표 때 말씀드렸던가요? 그 봄꽃이 핀다고 그랬죠. 봄꽃이 심지어는 광대나물 꽃 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 여쭤봤더니 광대나물 가끔 피는 거 아닌가요? 가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광대나물 꽃 핀 거를 이번에 늦가을에 피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여쭤봤죠. 그뿐만 아니라 봄에 피는 국화과 식물 중에 우리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핍니다. 그게 언제, 봄에 피니까 여름에 이미 씨가 퍼뜨려지는데 지금 씨방 맺는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10월, 11월, 뭐 9월에 한번 쳤다가 10월에 한번 쳤다가 10월에 11월에 또 한파에 가까운 추위가 한 두 번 오다가 또 12월, 1월은 의외로 또 따뜻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단지 재작년만 영하 17도로 굉장히 싸납게 추웠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난초를 잘 재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 금토일 중부지방은 영하권, 남부지방은 아니죠. 그래도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낮 기온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부지방도 똑같이 냉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폭을 줄이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내부에서 난방기구를 돌려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맞춰줘야. 왜 그러냐, 그 다음 주 예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년 기온보다 약간 상회하는 포근한 날씨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잎에 잘 키운 잎, 그게 냉해로 인해서 조직이 괴사해가지고 중간에 딱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난감하거든요. 그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나타나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 이렇게, 이건 끝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나오죠. 제가 엊그제 보여드린 것도 있을 건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요거는 둘 다 나타나는 시기가 약간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더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잘 키우는 게 저렇게 망실이 돼버리면 참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배품 전시회도 있지만 화해품 전시회, 그런데 입이 그런 조직이 괴사해서 거의 잘라낸 부분이 있으면은 출품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분하고 교환 분양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도가 급격히 변화에 따른 냉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 방법, 그리고 사후에 작물 보호제를 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살짝 끄트머리만 자른 부분만 도포를 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또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